무언가를 보고 이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 감자칩 한 봉지를 열기만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요. 전 항상 그래요. 하지만 그 외에도 과학자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드는 장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보세요. 1번, 피해 폭포. 남극 대륙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아마도 순수하게 얼은 하얗고 광활한 땅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네, 꽤나 조용한 곳이죠. 펭귄들이 모여있는 곳만 빼면요. 여긴 복작복작하네요. 하지만 얼음 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핏빛 폭포를 보시면 놀라실걸요? 여기는 맥머도 드라이 밸리고요. 이 녹슨색의 액체는 테일러 빙하의 균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죠? 긴 기간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진홍색 폭포가 흐르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붉은 조류가 물을 핏빛으로 물들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산화철, 쉽게 말해서 녹, 바로 이것이 물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2번, 떠다니는 섬. 원래 섬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 맞죠? 믿을 수 없게도 움직이는 섬이 락탁 호수에 있습니다. 인도 북동부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데요. 여기에 떠다니는 섬, 펌디스가 있습니다. 우기에는 물속으로 이동하고 건조한 달에는 가라앉죠. 초원의 이 패치는 식물과 토양이 엉겨붙어 단단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스펀지 같은 표면을 걷는다면 아마도 트램폴린 위를 걷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비록 이 섬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섬에다가 오두막을 짓습니다. 호수에서의 낚시가 수입원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섬 하나가 학교인 것도 있고 섬 전체가 국립공원인 것도 있습니다. 3번, 불타는 문. 화재가 나면 얼마나 오랫동안 탈 수 있을까요? 투르크메니스탄의 뜨거운 카라쿰 사막에는 약 69m의 구멍이 거의 50년 동안 불타고 있습니다. 다바자 분화구는 화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인공적인 거죠. 1971년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석유 시추 장비를 설치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굴착 장비 아래의 땅은 잠재적으로 유독가스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기 시작한 넓은 분화구로 내려앉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분화구를 불태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몇 주 안에 가스가 소진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그 후 몇 년이 지나버렸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여기 가보실 수 있답니다. 마시멜로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번개 폭풍. 번개는 같은 장소에 두 번 치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 독특한 장소는 아직 모르실 것 같네요.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 강과 마라카이보 호수가 만나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평균 260일의 폭풍우가 있고 1년에 120만 건의 번개가 칩니다. 네,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번개가 잦은 곳이고 이 한 지점에서 번개가 온전히 칠 때의 에너지는 전구 1억 개의 공급할 동력과 맞먹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안반에 있는 우라늄 매장층이 이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믿었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이 내놓은 생각은 메탄이었습니다. 유전지대 아래에서 호수 위 공기의 전도율을 증가시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끝없는 번개쇼의 원인을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과 바람 패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뭐든 간에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5번, 끓는 강. 페루 아마존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6.4km 강은 샤나이 팀피시카로 알려져 있고 91도까지 뜨거워집니다. 수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뜨거운 맛을 보고 싶지 않다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야생동물들이 물에 빠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나 뜨거운 강이라면 화산과 근거리에 있을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화산도 7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거대한 뱀의 영혼인 야쿠마마 또는 물의 어머니가 강을 데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물이 단층선을 통해 땅속 깊숙하게 스며들어 지하 온천에 의해 가열되었다가 마침내 표면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별로 재미없네요. 뱀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요. 6번 갈라진 바다. 작년에 엄청난 홍수가 강타했던 인도 케랄라는 거의 온 주가 물속에 잠겼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마침내 물러난 뒤에 해안 도시 포나니의 주민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해변을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난 좁은 모래들이 길이 되어서 말 그대로 바다가 둘로 갈라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모래띠는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위험하지만 만조로 씻겨 나가기 전에 500m 정도 산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자연현상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지만 일부는 인근 강에서 휩쓸려 나온 모래가 이 구간을 형성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케랄라주의 신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7번 쌍둥이 도시. 코딘히는 케랄라의 말라푸람 지역에 있는 외딴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쌍둥이가 워낙 많이 태어나 과학자들마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추산해보아도 450쌍 이상의 쌍둥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마을엔 겨우 2,000여 가구가 산답니다. 전국 쌍둥이 출생의 평균은 1,000명 중 9명에 불과하지만 코딘히에서는 1,000명 중 45명에 이릅니다. 2016년에 이 기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연구팀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DNA를 연구하기 위해 쌍둥이들에게서 타액과 모발 샘플을 채취했지만 결정적인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리포터 팬들에 따르면 위즐리라는 이름의 빨간 머리 쌍둥이가 몇 쌍 있을 수 있다지만 장담은 못하겠네요. 8번 잠자는 도시. 신비한 마을에 대해 말하자면 이 실제 않은 문자 그대로의 슬리피 할로우는 카자흐스탄의 칼라치의 외딴 마을입니다. 2013년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잠드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졸아요. 버스를 타거나 공원에서 평화로운 피크닉을 할 때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잠을 며칠 동안 연속해서 한바탕씩 자고 걸어가면서도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이상한 졸음병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 도시의 대기질, 음식과 물, 현지인들이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을 대규모로 조사하고 분석해봤지만 그 방면에서는 하나도 특이한 것이 없었죠. 결국 2년 후인 2015년에 이 큰 수수께끼는 해결되었습니다. 당국은 원인이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라는 걸 밝혀냈는데요. 인근의 오래된 우라늄 광산에서 발생된 거였습니다. 마을의 산소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었죠. 이 도시는 2주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원인을 알아내서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니 저도 기쁘네요. 9번 석화시키는 우물. 이 신비한 우물은 리드강 근처에 있습니다. 영국 노스 요크셔의 나레스버러를 통과하는 지역이죠. 이 물은 물체를 돌로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역 주민들은 이 석화 우물이 저주에 걸렸다고 믿었습니다. 이 우물은 동굴 속에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16세기의 마녀의 이름을 따 마더 쉽턴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마도 그녀가 여기서 태어났을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요즘은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 물건들을 놔두고 갑니다. 곰돌이 인형에서부터 자전거까지도 이 특이한 변화를 목격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석화시키는 우물의 물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이곳을 둘러싼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결과적으로 물에는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물체 주위에 코팅을 형성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코팅이 단단한 광물 껍질을 만들어 돌로 만든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였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동굴 위에 매달린 고드름 모양의 종류석이나 아래에서 자라는 석순이 형성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동굴에서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세기가 걸리는데 이 우물에서의 석화는 크기에 따라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발생합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아직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아마도 마더 쉽턴의 저주가 맞나 보네요. 이 장소들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